이공계열 얘기 쭉 이렇게 해봤는데요. 사실 이공계열이 반이라면 또 이제 인문계열 선택하는 친구들이 반일 텐데 이런 친구들도 고민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후에 폐지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고등학교 선택이 고민이신 분들이 이제 보신다는 걸 전제로 네. 그러면은 현재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현 초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확률이 사실은 제일 높을 거라서 그럼 학생들이 이런 학교들을 갈까 말까를 고민할 때 차라리 딱 완벽하게 일반고 전환 아니면은 이거 기존의 그 어떤 결정을 완벽하게 그냥 백지화 딱 결정이 되면은 사실 심플한데 개인적으로는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것이다에 우선은 한 표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간다 하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우선은 아마도 지금 현재까지 우선 상황을 봤을 때 서울형 자사고, 광역 자사고 중에 서울형 자사고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서울시 교육청과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 다툼을 갔는데 4번 있었는데 4번 전부 다 조희영 교육감이 졌죠. 그렇죠. 네. 네. 우선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정말로 2025 이후부터 모든 특목 자사고가 전부 다 일반고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상당수의 학교들은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법적 다툼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네. 그럼 법적 다툼까지 가면서 몇 년을 아마 지지부진이 끌 것이고 만약에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뭐 3년 4년 지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내년 대선이 아니라 그 다음 대선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현 중학생은 상관이 없을 것이고 현 초등학생 같은 경우가 이게 결정이 빨리 안 날 수도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많이 갈리는 만큼 이거는 조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우선은 어쨌든 교육 정책도 정책이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당장 내년 대선이잖아요. 맞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또 각 고등학교들이 분명히 이제 법정 다툼까지 갈 거라서 그 결과를 사실 지금 딱 섣불리 예측을 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 자사고나 외고가 일반고랑 비교했을 때 훨씬 우수한 거는 뭐 다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또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내신에 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나 수학 부분 중점에서 수업을 듣고 그 관련 계통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뭐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외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문 계열로 가지 않는 친구들도 많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에 좀 유리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내신은 분명히 불리할 텐데. 어머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런 학교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신 따기는 쉽고 분위기는 좋은데 입시 실적은 좋은. 맞습니다. 네. 그 이제 그런 학교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약간 그래요?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학교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분위기 되게 좋으면서 그 다음에 내신 따기는 쉽고 근데 실적은 되게 좋은 그런 학교는 어차피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이한테 제일 맞는 학교 제일 최선의 가치는 뭐고 이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양보할 수가 없고 대신에 요거는 뭐 눈 감아줄 수 있는 게 뭔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우선은 그 자사고나 외고를 선택할 때 당연히 웬만한 지역 아니라면 일반고보다는 어쨌든 잘하는 친구들의 두께가 두꺼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학교에서 입시 실적을 보면은 잘 가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입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게 조금 그 정말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런 전략을 어머님들이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치동에 있는 어떤 일반고랑 그 다음에 외고를 생각하고 있는 문과가 확정이 된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대원 가서 1, 2등급을 못할 것 같아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일반고를 만약에 가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일반고라는 거는 문과 이과 학생들이 전부 다 뒤섞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거를 입시에서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꽤나 상위권의 친구들이 사실상 이과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일반고를 가면은 어쨌든 그 친구들과 같이 내신 경쟁을 하겠죠. 그리고 외고를 가게 되면 우선은 그 친구들은 우선 배제가 된 상태에서 내신 성적은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고인 친구들은 그
자연계열 학생들이랑 어쨌든 수강 내신에 같이 붙어갖고 해야 네.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국어 영어를 못하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내신 경쟁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입시 전략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볼 만한 지점이기는 합니다. 네. 지금 내신 얘기가 계속 거듭해서 나오고 있어요. 내신이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내신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옛날에는 뭐 강남 8학군, 뭐 중계동, 목동 이렇게 몰려갔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반대로 탈학군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네네. 이사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까요? 우선은 그 제가 그냥 체감을 하기에는 확실히 전보다는 그 흔히 탈대치라는 표현을 네네. 쓰는데 그 탈대치를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혹은 탈학군지를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체감적으로는 전보다 확실하게 늘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확실히 좀 그런 거 느껴요. 그러니까 좀 요새 어머님들이 아마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학군지에서 공부를 하고 내신을 생각해서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이제 학군지가 아니고 내신 경쟁을 좀 해볼 만한 네. 학교를 생각해서 이제 이사를 한다. 이렇게 좀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똑같은 대치동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대치동이라고 해도 대치동 내에서도 학교별 약간씩 차이는 당연히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큰 차이가 아닐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안에서 봤을 때는 이 학교가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가 있고 덜한 학교들이 있는데 확실히 전에 비해서는 그 덜한 학교로 가려는 움직임이 좀 더 확실히 느껴져요. 저도 이거는 분명히 지금 확실히 뭐랄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추천을 사실은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말리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것 또한 제가 그 되게 사이다처럼 얘기를 해드리면은 참 어머님들께서 시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도 어쨌든 학생들별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이건 있어요. 당연히 학군지에서 학군지가 아닌 곳으로 가게 되면 내신은 더 쉬워지겠죠. 네. 분명히 쉽거든요. 이거는 시험지를 만약에 구하실 수 있으시면은 어머님들께서 한번 구하셔갖고 우리 아이들이 풀어보면은 피부로 그냥 느낄 거예요. 분명히 학군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은 차이가 크고 사실 학군지도 대치랑 목동이 다르고 목동이랑 중계가 다르고 또 평촌이랑 영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결이 또 다르고 수준도 다른데 이게 세상의 원리가 그렇듯이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것도 있고 그쵸. 하다 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내신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머님들께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요. 그 같은 아이라고 해도 대치동에 있을 때랑 다른 어떤 지역에 있을 때랑 똑같은 우리 아이지만 똑같은 노력을 3년 동안 할지는 분명히 다를 거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변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학교 수준이 이제 좀 더 쉬워지면 그만큼 분위기도 그렇지만 입시 실적도 보통은 더 안 좋긴 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왜 이거 선배들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학교별로 이 학교에서 이쯤 되면은 요 정도 내신이면은 요 정도쯤을 써 하는 어떤 약간 암묵적인 어떤 기준 같은 게 보통은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학군지에서 학군지가 아닌 어떤 학교를 가게 되면 그만큼 그 기준이 조금 더 빡빡해지겠죠. 네. 같은 대학 수준을 갔을 때. 그래서 좀 어머님들께 요걸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 결정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신이 좀 더 쉬운 학교를 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받는 어떤 내신 등급의 숫자 자체는 조금 더 예뻐 보이긴 할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예뻐 보일 수 있느냐 혹은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로 가질 수 있느냐를 면밀하게 좀 따져보시고 계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내신이 조금 더 예뻐 보인다고 해서 탈학군지 하는 게 무조건 좋다 혹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답변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궁금증이 들었어요. 학군지에서도 뭐 최상위다. 내가 1등이다 그러면 탈학군지를 고민할 이유가 당연히 전혀 없을 텐데 탈학군지를 고민하는 요 층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쯤 되시는 분들이 그 고민을 많이 하시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네. 좀 층이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때 꼭 그대로 가진 않지만 네.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하겠지라고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극최상위인 친구들은 그렇게는 많이는 고민 안 하는 것 같고 딱 그 다음이 우선은 제일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물론 아이가 고등학교 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대충 중학교 때 봤을 때 요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학군지에서도 어느 정도 선방해 주더라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그 학생 성향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네네. 오직 성취도로만. 현재까지의 성취도로만 사실 말씀을 드린 거라서 우선은 1번은 그 학군지에서 좀 버티고 고등학교 때 좀 지금보단 철 좀 들면 그러면은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그냥 심플하게는 첫 번째로 가장 직접 이렇게 좀 와닿으실 수 있는 거는 이거 아이 성향 배제예요. 네네. 네. 아이 성향 배제하고 성적만 놓고 보면은 우선은 A는 나와야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보통은 30%대 정도를 맞추고 시험이 좀 어려웠다 싶으면 한 20%대 정도가 나오고 시험이 좀 쉬웠다 싶으면 한 40%대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이게 등급이 아닌 것도 있고 네.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지필고사 한 번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 점수가 더해지다 보니까 네. 보통 수행평가는 내가 학교에서 성실하게 선생님이 시키시는 어떤 그 틀대로 제출을 하고 뭐 하면 그 감점이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지필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네. 보통 그러다 보니까 지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보통은 90점 이상의 A가 나오는 게 아니고 80점대의 상당수가 구제가 돼요. A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80 중반대 정도까지는 A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는 기본이다. 그거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특히 학군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열의도 높고 하다 보니까 상위권도 좀 더 두꺼울 거고 그럼 그 친구들이 또 고등학교 대비를 또 만반의 준비를 한 친구들도 많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안 나오는 그 정도가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친구들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냐 사실 이렇게 단정을 하기 좀 힘들고 왜냐면은 아마도 평균적으로 그 A를 못 받은 친구들이 대체로 학습 습관이 그다지 바른 친구들이 아니겠죠. 네. 아닐 확률이 높겠죠.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분위기에 좌우되고 주변의 어떤 친구들의 어떤 한마디 되게 휩쓸릴 수도 있고 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그러게요.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네. 어쨌든 그런 학군지 막 그런 교육특구 이런 지역에서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우선은 버텨줄만 하다. 우선은 1차적으로는 우선은 A는 나와주는가 요거를 조금 우선은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지금 우리 아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판단하시려고 하면 저는 이제 주로 사실 그 모의고사 한번 쳐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네. 어차피 그 369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초등 어머님들 같은 경우 지금 무슨 소리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공공재잖아요. 이거는 네. 사설 모의고사가 아니니까 검색하면 그냥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검색한 다음에 고1 3월 거를 한번 우리 아이 보게 하시면 네. 고1 3월 거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3월달에 딱 처음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이 안 나와요. 다 중등 과정으로 시험 보는 거군요. 중등 과정이죠.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랑 수능보다 가장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시험은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저는 그러면은 중학교 때 좀 학생들 수준을 좀 판단할 때 어쨌든 가장 정량적인 시험은 그거니까 고1 3월 모의고사를 한번 검색하셔서 시간 딱 맞춰서 그렇죠. 시간 네. 딱 맞춰가지고 실전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시험을 좀 보게 하시면 과목별 시급한 정도 긴급도를 그럼 버틸만하다라고 하면 거기서 몇 등급 정도 나와야 버틸만한 건가요? 근데 이게 그 교육특구도 사실은 대치 목동이 다르고 아, 그쵸. 또 아까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특구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데 우선은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절대평가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특구 특성상 영어 잘하는 친구들 특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네. 영어는 어릴 때부터 교육특구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확실히 평균적으로 교육특구 학생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가 특히 고등학교 내신 성적 시험지를 봐도 아무래도 영어가 조금 더 수준이 좀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자, 그러면은 고1 네. 3월 모의고사 영어 기준 잘은 몇 등급? 1등급 나와야 되나요? 고1 3월 거 같은 경우는 1등급 나오는 게 맞죠. 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교육특구에서도 상위권을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좀 해야지 영어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 구조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상위권 교육특구에서 좀 더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빡빡하게 기준을 잡아야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뭐 모의고사 1등급 나온다고 내신 1등급 나오는 그렇죠. 거랑은 좀 네, 네, 아니지만. 그거는 절대 같진 않지만
내신이라는 건 선생님이 이게 찝어주신 부분들이라든지 정리해주신 거를 얼만큼 잘 소화하느냐도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결이 같지는 않지만 우선은 우리 아이가 내신 기간에 열심히 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의 어떤 실력이 되는가를 볼 때는 우선은 모의고사가 좀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사설보다는 최소한 낫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럼 1등급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나머지 과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국어는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근데 국어가 학생들이 고등학교 국어를 많이 보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점수가 예쁘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선은 당연히 모든 시험은 시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시험 유형에 맞춰 갖고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과 상관없이 점수가 좀 더 더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장 국어에서 당황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좀 더 중학교 때 국어와 다르게 우선은 문학 작품도 그냥 전범위로 막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콕콕 집은 작품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전 비중이 되게 높아지다 보니까 고전에 대한 부담에 약간 헉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고1 3월 거를 한다 하더라도 예쁘게 막 엄청 점수가 예쁘게 나온 학생들이 많진 않을 수 있어요. 특히 그런 모의고사 공부를 안 해봤다면.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전체 점수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비문학 얼만큼 버텨줬는지 안 틀렸는지를 좀 따로 보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려요. 고전이나 이런 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너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비문학의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예, 결정하시면 되겠다는 네네. 그래서 국어 모의고사 점수도 체크는 해보셔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걸로만 전체 점수로만 보지 마시고 비문학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얼마큼 틀렸는가를 좀 따로 좀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문학이 만약에 좀 많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사이렌 울리는 거고 전체 점수는 별로 썩 좋진 않지만 그게 뭐 문법이나 문학이다. 사실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꿀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학생들 보면은 비문학에서 헤매는 친구들이 가장 좀 감을 빨리 못 잡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정말 읽는 능력 자체를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어 비문학 같은 경우를 먼저 좀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학군지에서도 꽤나 상위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국어 같은 경우도 1등급 나오면은 좋죠. 아무래도. 국어도 1등급. 네, 점점 어려집니다. 영어도 1등급, 국어도 1등급. 그럼 대망의 수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학은 어떤가요? 네, 수학은 오히려 저는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을 좀 체크하고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모의고사형들을 진짜로 공부 안 하거나 이게 좀 다져지지 않은 친구들이 예쁘게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물론 그래도 고1, 3월 거는 중등 과정이다 보니까 좀 덜하긴 할 텐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육특구에서 이 정도면 버틸만 하다의 그 이 정도라는 말도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 이 정도가 만약에 교육특구 학교에서도 진짜 전의를 하고 막 최상위를 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럼 1등은 나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버틴다는 게 그래도 한 스카이 정도를 갈 수 있는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버티는 거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인서울이 만약에 버틸 만한 정도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서 이 정도면이 참 애매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그냥 이거는 임의로 학군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흔히 말하는 명문대를 생각하시고 아마도 가셨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버틸만하다의 이 정도가 그냥 제가 체감하기에는 스카이? 라고 하면 이 정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이제 아니 아직은 우리가 우선은 목표를 잡고서 하는 사실은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한 2등급 선이면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은 2등급 선. 좀 약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네. 드디어 2등급 선.